정신의 풍요. 정신적 자산은 나눌수록 더 쌓인다. 콘크리트 같은 고정된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당신이 늘 보고 있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 안티스테네스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왜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 영혼의 샘물에서 물을 깃기 때문이다.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교양 있는 아테네 시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조롱하며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럼에도 아테네 시민들은 그들을 정의로운 심판관이라 생각하며 우러러보았다. 그들의 판결은 절대 편파적이지 않고 항상 공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들어 무욕과 자기인식을 실천했다. 키니코스 학파는 견유학파라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 일치된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학파라 불리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한 안티스테네스가 주도를 하였으며 안티스테네스의 제자이기도 한 디오게네스도 견유학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들의 사상은 동양의 노자가 주장한 무의자연설과 일맥상통한다. 그 옛날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들이 실천한 무욕과 자기인식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다. 여기서 자기인식이란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맥이 닿아 있다.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세상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즘 현대의 자본주의 시대는 기술 발전 및 물질적 풍요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하는 성장 이데올로기는 전 세계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쉼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 삶의 모든 영역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인간은 결국 탈진하고 말 것이며 환경은 더욱 오염될 것이다. 오늘날의 과소비 생활이 지구 환경에 미친 악영향은 앞으로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현대 서구 산업 사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물질적 풍요를 향한 욕망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그것을 탐욕이라 불렀고 플라톤은 플레오넥시아, 즉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라 불렀다. 물론 이런 소유욕에도 장점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의욕을 북돋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직도 불도 못 피운 채 동굴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쁜 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탐욕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욕망을 만족시키면 평화가 찾아오리라. 우리는 이런 망상에 젖어 산다. 하지만 대부분 이와 정반대이다. 모든 욕망은 또 다른 더 큰 욕망을 불러온다. 그래서 욕망을 채울수록 더 큰 결핍을 느끼게 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리는 이유이다. 물건을 사고 또 사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티스테네스라면 물질로 향한 눈길을 정신으로 돌리라고 충고할 것이다.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만족과 행복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라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 나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 목마르지 않을 만큼 가졌다. 그리고 벗지 않을 만큼 입었다. 밖에 있을 때는 저 부자인 칼리아스보다도 더 떨지 않고 안락하다. 안에 있을 땐 따뜻한데 왜 옷이 필요하겠는가? 모든 덕은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과 배움은 필요 없다. 덕은 행복을 위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듯 안티스테네스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만인의 성자였다. 또한 그는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을 친구로 삼고 소수의 좋은 사람들이 모여 다수의 나쁜 사람들과 싸우라고 권유했다. 이러한 정의의 덕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었다. 테오폼포스는 모든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서 안티스테네스만 칭찬하면서 그가 놀랄만한 재주를 갖고 있으며 사람들과 교제할 때 친밀감 넘치는 대화술로 누구든 자기 생각대로 이끌었다고 한다. 크세노폰도 그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유쾌함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일에는 아주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칭찬했다. 당신에게는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가? 당신의 재능은 무엇이며 장점은 무엇인가? 남들이 당신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자. 바로 그것이 당신의 보물일 테니까. 안티스테네스는 번영을 물질적 풍요에서 찾지 않았다. 어차피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대신 그는 풍요로운 영혼이야말로
성공과 번영의 증거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번영의 가치를 바꾼 것이다. 그에게 진정한 번영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이었다. 칫,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 자기 위안 삼아 하는 말이지.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다. 맞다. 이런 식의 해석이 싸구려 위안에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물질적 욕망을 비판할 때는 매우 현실적인 근거를 들었다. 메가라 학파의 스틸포는 고향 메가라가 잿더미가 되면서 가진 것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구했다. 그런데도 그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했기에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네. 해석해보면 정신적 재산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으므로 나는 잃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정신적 자산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꽉 채워준다는 점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무한히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공감,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우정, 더 많은 자비를 향한 노력은 누구도 훔쳐가거나 빼앗아 갈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다. 빼앗기기는커녕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국적과 인종, 성별과 연령을 초월하여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한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다. 더구나 그 시간은 잘 가꾸기만 한다면 아무리 써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정신적 자산의 효과는 더 있다. 그것은 내게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정신적 자산은 타인에게 더 많이 나누라고 채근한다. 이 점은 안티스테네스도 지적한 바 있다. 나는 그 무엇도 붙잡아 두고 싶지 않다. 내 영혼의 풍요를 모든 친구 앞에 펼쳐서 그들과 나누어 갖고 싶다. 물질적 자산은 누구나 지키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내 경계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러나 정신적 자산은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젖힌다. 기쁨은 나누면 오히려 배가 되는 법이니까. 안티스테네스는 또 말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 따라서 탐욕의 동행인 질투나 시기도 느낄 일이 없다. 남이 가진 물건이 탐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풍족하면 물질적인 것이 줄 수 없는 여유를 누릴 수 있으므로 쉽게 그 탐욕을 버리고 더 풍요로운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눈길이 그곳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바깥 세상이 아니다. 익숙한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고 확신하는 우리의 굳은 생각이다. 당신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시험해보라. 정반대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의 들판으로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 날아가 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 행복한 기분을 흠뻑 느껴보라. 안티스테네스는 용기를 내어 굳은 사고의 대안을 찾았다. 덕분에 정말로 소중한 보물을 찾았다. 밖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그 어떤 물질보다 더한 행복을 주는 마음의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풍성히 채워준 값진 선물을 받았는가?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